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 항상 운수대통하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도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와 단일화, 승리 장담 못한다는 민주당 이중대 같은 개소리를 늘어놓은 이준석이가 2022년 1월 1일 새해부터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최근 불거진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준석아, 더 이상 더러운 꼬라지 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조용히 당대표 물러나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가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도 정확한 전술로 지지층 재흡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말만 들으면 아주 그냥 제갈량이야.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해. 그런데 현실은 -3선. 너 같은 수준의 정치평론은 기사식당이나 노인정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 3전 전패의 정치 건달 XX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며 후보 교체론 군부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광우병 선동 시즌2인 거죠. 왜냐고요? 지금 여론조사 세부 사항을 보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83%에 달하는데 무슨 놈의 후보 교체 타령인가요? 정신줄들을 놓고들 살고 계시나? 아니나 다를까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70.4%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발표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문항 때문에 잘못된 분석이 나온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길 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 질문은 특정 후보의 교체 필요성을 묻는 게 아니라 여야 후보 모두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어 도쿄신문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직원 1명의 개인정보를 지난 8월 조회했다며 한국 당국의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날 지면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 8월 6일 서울지국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보도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MB정부를 민간인 사찰 이유로 규탄했던 분들이 누구시더라? 독재를 그렇게 욕하더니 정작 더 불통 독재를 하고 있었네. 국민들 위하는 척하더니 허울뿐이었구나라고 힐난하며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입만 절면 민주파리 하는 정권에서 이게 무슨 국제적 해망신인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분명히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대놓고 국민 상대로 사기까지 치고 좌파졌네요. 청와대 여러분들, 이번 공수처 불법 사찰에 대해 침묵한다고 당신들의 치부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기사 침묵할 수밖엔 없을 겁니다. 언급해보았자 누가 이 청와대 사람들을 믿어줄까요? 근데 공수처의 사찰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 5일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당시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긴 했지만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진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동부 전선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철책 경계가 자주 뚫렸던 육군 22사단 경계구역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동부 전선에서의 월북 사건 발생을 알렸습니다. 합참은 어제 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 전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 1명이 감시 장비에 포착돼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후 작전 도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국민보호 차원에서 2일 오전 군 통신선으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북한 사람의 생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군 특위 동향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월북한 사람은 새해 첫날부터 북한에서 이밥과 고기국을 먹으면서 아마도 잘 지내겠네요. 이렇게 월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탓이겠지요? 이재명이가 한국 측이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 발언했는데요. 이재명이는 지난 12월 30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남북 합의를 하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다라며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EXX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할 작자가 왜 대한민국 대선판의 후보로 등장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재명이의 발언은 망언이 아니라서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는 거겠지요? 이재명 황당 발언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군부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이 우리 때문이라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1도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장영일 부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위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현실 인식은 섬뜩했고 말과 행동은 여전히 따로 국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영일 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4일 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의 겁박에 달빛 정권이 총동원되어 대북전단금지법 준비를 약속했지만 북한은 끝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바 있다. 북한 정권의 폭탄 세례에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연락사무소는 공중 분해되었고 200억 원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혈세는 한줌째로 사라졌다라며 그럼에도 이재명이는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 날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경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했다.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상정되기도 전의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이의 할 말은 하겠다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대상이었나 보다라며 이재명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고 우리 군을 향해 고사포로 조준 사격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남북 합의를 위반해도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그런 이재명이가 대북전단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난하고 합의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니 이분의 정체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장영일 부대변인은 북핵을 막기 위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서 북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는 반대한다고 한다. 이분의 실체는 뭔가라며 사드 3불에 대해 중국은 합의이자 약속이고 문재인 정부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합의에 한쪽은 약속이고 한쪽은 입장인 경우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사드 3불 합의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은 우리 때문이고 중국의 안보 주권을 양보한 것은 잘 됐다는 이재명, 이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추후라도 있나?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